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취임 이후 최저치 기록인데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처 미흡이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이 사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인 29%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평론가님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갤럽에서 조사했는데 29%, 지난 2월, 1월 그때 연말정산 이른바 13월에 폭탄 파동이 터졌을 때와 일단 수치상은 똑같죠, 갤럽. 취임 후 최저인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기본이 뭐겠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켜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국민이 되는 것이고 정부에 세금을 내는 거죠. 메르스는 세월호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국민이 안전에 처했고 국가가 그를 전혀 돌보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세월호는 일단 세월호라는 배에 탄 사람들에 국한된 것이었고 물론 잠재적인 위험성은 모두에게 노출된 것이긴 하지만 메르스는 갈수록 커졌지 않습니까? 최초의 평택 그리고 삼성 서울병원을 거쳐서 감염 의심자들이 여러 군데로 다니면서 계속 퍼져나갔고 사안의 중차대성을 인식하고 정보 공개로 돌아선 이후에도 정부의 조치는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걱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통상 홍수나 설해라거나 이런 자연재해, 태풍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건 발생 직후가 가장 컸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소강 국면으로 가는 것이고 이제 수습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메르스는 갈수록 마치 드릴이 가면서 구멍이 더 커지듯이 계속 커졌죠. 그리고 메르스 청정지역이라고 했던 몇몇 지역마저 뚫리고 확진자가 나오고 제주나 경상북도 지역 이러니까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취임 이후 최저의 지지율을 보일 만큼 중차대한 사안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보수 계열의 확실한 집권층이자 현 박근혜 정권의 가장 튼튼한 지지대 버팀목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부정평가 여론이 긍정평가를 훨씬 앞질렀다는 거예요. 긍정평가가 지금 이번 발표된 갤럽에 보면 41%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최소한 10명에 6명 정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처음으로 역전된 거죠. 부울경이라고 우리가 줄여서 말하는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이쪽은 부산, 경남 지역이어서 TK라고 하는 경북 지역과는 정치적 감수성이나 정서가 또 좀 결이 다른 곳인데 부울경 지역은 29%에 나왔어요. 긍정 지지율이. 그 말은 10명에 7명 정도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세종시에 대한 수정안, 원안을 지켜냄으로써 충청 지역에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상당히 많은 표를 얻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문재인 후보도 많이 따돌렸고요. 또 다른 정치적 우군이었던 충청 지역에서는 23%까지 추락했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에 보면. 대통령 잘하고 있다가 23%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로 보면은 더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를 따진다는 게 무의미할 만큼 가장 강력한 경고등이 커진 건 확실하죠. 메르스가 다음 주 중반 정도에는 잡히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정부의 속 얘기고 벌써 오늘부터 확진자가 어제에 비해서 오늘 1명밖에 더 늘어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정 국면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건 좀 성급하고 섣부르고 위험해 보이고요. 다음 주 중반께에 마지막 3차 파동의 클라이맥스가 마무리되면서 더 이상은 확산되지 않을 거다. 이제 이런 관측들을 내놓고 있는데 그게 들어맞아지면 메르스로 인한 실정과 민심 위반은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은 일단 저는 가벼운 브레이크는 걸릴 것 같아요. 다만 정부에 대한 불신과 실망은 한동안 더 진행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4차 파동이 또 다시 메르스가 한 번 더 성하고 지역 감염도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정말 걷잡을 수 없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거나 오늘 갤럽 조사는 그냥 매주 해오는 것이긴 합니다만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강력한 경고의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쉽게 말해서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30%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지를 보내는 묻지마 지지층이 항상 30%라고 보는데 그 선을 넘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그러니까 조기 레임덕이 왔다 이런 지금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직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민심의 이반 속도와 강도는 이미 레임덕 수준을 넘어섰죠. 그런데 레임덕이라는 게 국민들 전체의 마음속에서 느끼는 지지율 그런 것도 있지만 조금 좁혀서는 정치권 내에서의 역학관계에 바탕을 두고 하는 말로서 보자면 일단 여당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은 아직도 계속은 되고 있다. 특히 그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와 각을 세우지 않고 청와대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은 계속 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친박계는 어차피 똘똘 뭉쳐서 더 위기가 고조될수록 친박계의 단결력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러면 반박계나 비박계에서 구심점 역할을 할 마땅한 사람도 없고 타이밍상 좋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메르스 때문에 지금 총체적 위기 국면이니까. 그래서 정치적인 의미의 레임덕, 당청, 그 다음에 여의도, 정치를 직업으로 하는 그 그룹에서의 레임덕은 저는 아직은 오지 않았다. 그러나 이 국면을 제대로 넘기지 못하고 무능과 부패, 이거에 대한 눈에 띄는 개혁이거나 진전이 없다면 내년 4월 선거에 가까워질수록 청와대의 국정 장악력은 약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게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다. 왜냐하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그 이듬해 대통령 선거 때까지 무려 1년 8개월가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특히 여권의 실력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청와대로부터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탈출을 감행하는 이른바 눈에 띄는 가시적인 레임덕이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내년 총선 전후까지는 이런 국면이 갈 수 있다. 물론 야당은 청와대와는 대립적인 대척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물론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좀 실망스러워하시는 점은 있겠지만 거기까지 레임덕을 따질 때 그 변수까지 넣는 건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민심의 이반은 강하지만 정치적 그 소그룹 내에서 레임덕은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한편 어제 그 황교안 총리가 국회 인준을 받았습니다. 근데 56%를 겨우 넘었는데 일단 첫 임무로 메르스 컨트롤 타워를 강조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발등에 불이고 코가 석자니까 메르스 말고 취임 일성으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또 무슨 얘기를 한들 들어오겠어요? 메르스 전문가하고는 전혀 사실 상관없습니다. 꼭 자기 전문 지식이나 그런 걸로 자리를 맡는 것은 아니지만 이완구 총리에 비해서는 조금 한 3-4% 정도 높은 지지율이었는데 저는 몇 퍼센트 포인트 높았다고 그래서 이완구 때보다 높다 이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럴 계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만약에 그걸 가지고 위안을 삼는다면 대단히 실망스럽죠. 이번은 메르스 최대의 수혜자는 황교안 총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돌 정도로 대단히 문제적 후보자였지만 메르스 국면에서 그 다음에 야당이 결정적인 거 한 방을 찾아내지 못했고 근데 그건 꼭 야당 탓만 하기는 뭐한 게 자료를 아예 모르쇠로 안 내버리거나 두루뭉실하게 그냥 아닌 걸로 우기고 넘어가니까 계좌 추재권이나 무슨 별다른 강제 조사권이 없는 국회 인사청문회의 한계가 또 한번 여실히 드러났고요. 황교안 총리가 컨트롤 타워가 본인이라고 자임을 했죠. 그건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청와대가 아니라고 쭉 해온 마당에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 당신이 컨트롤 타워고 내가 이제 오늘부터 총리니 나한테 보고는 잘 하시오. 이렇게 한들 리형이 쓰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갓난 끝에 그리고 원래는 부적격하다는 여론이 훨씬 승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운이라고 해야 할지 시운이라고 해야 할지 어쨌거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본인이야 그것이 자신의 고유 아젠다이자
컨트롤 타워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국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황교안 개인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주겠습니다. 그 황교안 총리와 관련된 건데 오늘 4.16 연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근데 황교안 총리가 검사 시절부터 미스터 국보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네. 황교안 총리 어떻게 보면 물론 메르스 컨트롤 타워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총리의 취임과 그 첫 행보 그리고 4.16 연대에 대한 압수수색 영향이 있다는 그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에는 너무 딱 맞아 떨어지죠. 어제 정식으로 임명장을 받고 총리로서 일을 시작했고 오늘 아침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시작됐는데 압수수색은 통상 그 전날 또는 그 전전날 당연히 준비도 하고 보고하는 것이고 압수수색은 경찰의 요청을 받아서 검찰이 지휘하고 우선 검찰의 허락을 받고 검찰의 지휘하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게 일개 검사 수준에서 뭐 정하지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개선 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되고 그런 정보들은 국정상황실에 모여서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황교안 총리가 그것을 지시했다고 볼 만한 뭐 증거는 아직은 없지만 적어도 황교안 총리의 취임과 직무 시작과 동시에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이것은 메르스는 메르스대로 그다음에 다른 국면 즉 뭐 공안이라는 이름의 사실 이 종로경찰서에서 그동안 예전 말로 범국본 4.16 연대 간부들에 대한 수사는 그동안 해오긴 해왔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의 주요 타겟이었던 박래군 위원장에 대해서는 2번의 소환 조사가 있었고요. 뭐 대개 묵비권으로 일관해 왔긴 했습니다만 그거 지금 생각하면 온통 메르스에만 매달려서 이거 퇴치하는데도 시간이 없을 것 같고 국력이 없을 것 같지만 이 와중에도 압수수색하는 걸 보십시오. 그 말은 메르스는 메르스고 공안이나 이 트랙도 가동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무슨 범죄 집단이나 부패 집단도 아니고 그 4.16 연대가 뭐 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 제대로 된 시행령 만들자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과는 다른데 이것을 공안 차원에서 접근한다는 것이죠. 물론 뭐 이유는 뭐 도로교통법을 방해했느니 특수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주동자를 수사하겠다는 건데 그건 이현령 비현령에 가까운 것이고요. 이 국면에서도 이런 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것 하나. 둘째는 시기적인 공교로운 일치가 아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종로경찰서 1개 서울시에 25개의 경찰서가 있는데 그 25분의 1인 종로경찰서의 개별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만한 것이니까 향후 전국 또는 사회 부분을 접하는 데 있어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기에 전혀 어렵지 않다. 그리고 어떤 명백한 모종의 신호탄이 올려 쏘아졌다라고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